언론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시사인 이번호에 실린 기사들의 시선으로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정말 많이 너무 길어서요. 예, 별명 부자이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든든한 고정 출연자. 어머니께서 늘 이 방송을 보고 밀어주고 있는 김현희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현희입니다. 지난주 방송 어머니 보셨대요? 지난주 월요일 이후로 엄마를 못 만나서요. 네. 통화할 거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자다 깨다 받아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의상에 대해서 어필했으니까 한 벌 사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안지나서나 순위 생각, 자나깨나 조회수 걱정,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현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막 보석을 달고 왔어요. 네, 오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제가 보온 대신에 멋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패션 리더. 네, 좋아요. 우리 또 오늘 특별한 분이시죠? 이분도 거의 고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 소식도 해외 소식도 놓칠 수 없다. 홍콩 찍고 미국 찍고 돌아온 세계를 누비는 뽀로로 김용화 기자 해주셨습니다. 요거 오늘 상쾌해. 아주 잘 썼어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김용화 기자가 마지막으로 출연했을 당시에 소개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길래 제가 곰곰이 제가 지난 밤에 고심을 했어요. 고쳐줘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이 뽀로로라는 이 표현은 제가 놓칠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소개는 기억도 안 났는데 뭐였죠? 소개 문구가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뽀로로라는 게 근데 제가 뽀로로네요. 아무리 앞에 미사여가 많아도 자기는 뽀로로가 빼고 싶은데 그래도 얼마나 담당자는 포부가 넘쳐요. 세계를 누비는 뽀로로. 그럼요. 예, 요즘에 또 펭귄이 한참 대세인데. 김영화의 홍보가 아니라 뽀로로 홍보인데 바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텐데요. 세계를 누비는 김영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 씨,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지난 11월 13일 그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감문에서요, 그는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한때 시사인 기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편집위원이 된 신호철 전 기자가 그를 만나서 온종일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신호철 편집위원과 또 이윤 씨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죠. 오늘 이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철 편집위원이 이제 전 시사저널 기자로 있을 때 감옥에 있던 윤 씨를 면회해서 옥중 인터뷰 이 기사를 쓴 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때로부터 벌써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럴 때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건 무슨 마음이 들까? 감회가 참 남다랐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16년 전에 2003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살인의 추억 영화 개봉을 하면서 신호철 전 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된 인터뷰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춘재 씨가 8차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뒤부터 이제 신호철 편집위원이 윤 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국에 11월 15일에 경찰이 8차 사건의 범인은 윤 씨가 아니라 이춘재라는 결론을 내린 날에 윤 씨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그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건네자 담당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03년 인터뷰 이후의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인터뷰가 나가고 난 뒤에 4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화성경찰서의 형사들이 와서 계속 며칠 동안 추궁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호철 편집위원이 사과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윤 씨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심사가 그 인터뷰가 심사에 재심에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그 기사는 이번 재심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호철 편집위원이 이제 윤 씨의 인생 풀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이번에 청주로 간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인연 때문에. 네네. 하루 종일 인터뷰를 했다고 했고, 또 윤 씨가 어떤 이제 유년 시절을 겪었는지, 그리고 당시 이제 화성 사건 때 윤 씨가 어떻게 연루된 건지, 그때보다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요. 네네. 네. 일단은 이 윤 씨의 인생 풀스토리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청주로 내려가서 온종일 이 윤 씨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모든 이야기를 좀 되게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왜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윤 씨가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 교통사고 보상금을 이제 다 날리고 재산을 탕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출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뭐 노숙자가 됐다 이런 얘기만 전해 듣고 그때 당시에 윤 씨 나이가 11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삼녀 1남이 친척들을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요리점 잡일이나 배달 같은 걸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는데 사실 이제 소아마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잦았고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 6달 동안은 그냥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다가 이제 화성의 한 경운기 정비소에서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이후 10년간 경운기 정비공으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머님이 기사에서 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진짜 유일한 보호자가 사라지면서 윤 씨의 인생이 좀 어렵게 된 건데 기사에 쓴 그 기사 내용처럼 80년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연쇄살인범을 잡는데도 무능한 거기에도 무능했지만 사실 윤 씨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호하는데도 굉장히 무능한 사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남들처럼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윤 씨가 이제 허위 자백을 하기까지 경찰에 가혹행위가 있었던 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윤 씨가 고아였고 소아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화성경찰서의 형사들이 그를 희생양으로 삼게 된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윤 씨를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좀 그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쪼그려뛰기와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을 했고 또 못해서 넘어지면은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4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윤 씨가 자백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가 여기서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건데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때 공포감이 들었을까요? 네, 사실 진짜 정말 실체적인 어떤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윤 씨한테도.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고 이제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바로 어떻게 살고자 이제 그렇게 허위 자백을 했지만 윤 씨가 이제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왜 재수자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이제 이후에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무시가 됐던 것 같은데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딱 선고를 했을 때 이제 윤 씨는 그동안에 너무 이제 가혹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사형이 아니라는 데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 2심부터는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검사를 만날 기회가 생겨서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검사의 반응이 재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심과 대법원은 윤 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을 했고 이후 기나긴 수용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했고 네. 특히 이제 이 사법 권력에서는 이런 윤 씨의 어떤 말조차 목소리조차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네. 감옥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윤 씨가 총 이제 20년을 생활을 했었는데요. 감옥에서 그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무죄인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 5년쯤 지났을 때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에 시달리면서 고통에 받으셨다고 하시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체념과 달관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 모범수의 길을 걷게 됐고요. 그 교도소에 딸린 공장에서 좀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일을 한 덕분에 2000년에 윤 씨는 이제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2009년에 그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20년 동안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이제야 밝혀진 거지만. 근데 이제 일단 나와서도 사실 20년 동안 사회가 단절된 분들이 복귀했을 때 참 적응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윤 씨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뷰티풀 라이프라는 교화복지단체의 나옥연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출소 이후에 그분을 만나서 했던 말이 세상 모두가 날 살인범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난 진짜 아니다. 원장님만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믿어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나 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청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주 야간 교대 근무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전과자였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았는데 좀 대표적인 게 지방선거가 있어서 투표장에 갔는데 담당자가 투표를 못한다. 이유를 알려주진 않고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과자는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전과자 딱지는 계속해서 붙어 있었던 거죠. 피속공급권이 박탈되고 이거 그러니까 일단 가석 방식으로 나와서 이제 뭐 그런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네요. 법원 담당이니까 다음에 좀 알아갖고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AS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과 이런 부분은 잘 몰라. 사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도 있을 거고, 검찰도 있을 거고, 뭐 그 재판을 받았던 재판장에 앉아있어 판사도 있을 테고, 참 많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거고, 가족도 그렇고, 이분은 어떤가요, 지금? 뭐 그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이번에 신선영 기자랑 이제 신호철 편집위원이 같이 청주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저희 지면에 보시면 정말 사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지면으로 보시면 아직 그 얼굴이 공개가 되면 안 돼서 이제 눈만 이렇게 공개하는 걸로 동의를 해서 이런 좀 강렬한 사진을 담았는데 사진 중에 보시면은 그때 당시 재심을 청구하러 수원지방법원 앞에 갔을 때 이런 소감문을 낭독을 하셨어요. 직접 쓰신 소감문을 낭독하셨군요. 그 소감문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뒷부분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윤 씨가 이제 신호철 편집위원이 원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윤 씨가 그 시대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과거를 원망해서 뭘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후에 이제 어머니 가게를 찾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기자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가 쪽 친척과 연락이 끊겼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면 혼자서 일어나라. 그리고 혼자서 일어나라라고 이제 많은 말씀과 어떤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가 쪽 친척을 만나서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재심과 더불어 그 어머니의 어떤 흔적을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분들 같으면 굉장히 어렵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자신의 삶조차 다 던져버리고 싶었을 텐데 너무나 억울할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견뎌내신 이 윤 선생님이야말로 그런 또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게 좀 벗겨지고 그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20년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재심이 개시는 안 됐지만 뭐 재심 결정이 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돌릴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게 된 윤 선생님께서 좀 더 그 지나간 시간만큼 정말 2배, 3배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철 기자가 참 이 기자로서 한 분을 인생에서 2번 취재한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윤 씨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던 어떤 자책감을 아는 제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러 갔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이제 그 윤 씨가 여러분께 그리고 신호철 기자에게 당부했던 것은 그 가혹한 시대를 살게 했던 어머니의 그 흔적,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가족을 찾고 싶다라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충청북도 진천이 고향이신 박자, 금자, 식자를 쓰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이나 또 가까운 분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또 좀 마음을 내어주셔서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그리고 저희 신호철 고맙겠습니다. 편집위원이 계속 이제 윤 씨를 만나면서 재심 앞으로 풀어나가는 거를 취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인데요. 그때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기자.